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정수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현대대수학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 현대대수학이 뭐였죠? 그렇죠. 현대대수학이란 건 이제 군, 한, 체 이런 대수적 구조를 갖는 집합에서 대수적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대수적 성질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산법칙은 성립하는지 아니면 뭐 방정식의 해일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대수적 성질들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군, 환, 체의 뜻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한 학문인 정수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정수론은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하는 거를 이제 정수론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정수론의 이제 대표적인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정수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즉, 정수론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탐구하는 것이 정수론이며, 정수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리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동이론이라고 해서 정수론의 큰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합동 기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정수론이 무엇일까 하면, 얘들아, 우리가 위상수학도 그렇고 현대대수학도 그렇지 어떤 대상을 어떤 성질을 탐구하느냐가 이 학문의 성질을 결정을 해요. 자, 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정수론은 다루는 대상은 정수예요. 정수를 탐구할 거예요. 자, 정수하면 너네가 배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중1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중1이지만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정수를 탐구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을 탐구할 거냐 보면, 뭐 소수, 그 유한소수, 무한소수 할 때 소수 말고요. 소수,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애들 소수. 뭐 소수 배우면 당연히 합성수 배우겠죠. 그 다음에 약수, 배수, 그 다음에 뭐 해의 개수, 방정식의 해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탐구해 볼 거예요. 특히 오늘 배울 내용은 합동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정수론은 정수를 가지고 그 여러 성질들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정수론의 대표적인 이제 가설이 바로 골드바의 가설이에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얘는 수학적 증명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니까 404조까지는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해결된 그런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2보다 큰 모든 짝수, 선생님이 만약에 18을 해볼게요. 자, 18을 두 소수의 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죠? 뭐가 떠올라? 7 플러스 11 이렇게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20, 3 플러스 1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골드바가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리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정말 유명한 정리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예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이제 페르마 마지막 정리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정리고요. 한번 보면 디오판투스 방정식 x의 4제곱 플러스 y 4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양수의 x, y, z를 갖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렵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거의 4제곱, 어떤 거의 4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찾지 못한 거야.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1의 4승, 5의 4승을 하더라도 어떤 수의 제곱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한 건데, 이것도 정수론의 한 유명한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론이 대충 무엇인지 그냥 구경만 한 정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합동이론 이런 걸 한번 배워볼 거야.
합동이론도 이론이 엄청 많고 정의도 엄청 많지만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할 거는 엄청 러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느껴지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사실 너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수준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너네가 이거를 어떤 난이도로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너네의 질문 수준을 보면 상당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려우면 나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너무 예뻐해주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게요. 자, A와 B가 합동이다. 이게 합동 기호예요. 근데 지금 이 기호는 조금 부족한 게 반드시 법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기호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요. A와 B는 법, 얘를 법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마드 그대로 영어로 읽어도 돼요. A와 B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또는 A와 B는 마드 N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아니면 A는 법 N에 대해서 B와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기호 표시가 어떨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의의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볼게. 원래의 정의는 얘들아, 이 정수론적의 정의는 이 첫 번째 정의인데요. 두 번째 정의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쉽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는 첫 번째 정의든 두 번째 정의든 언제든지 하나만 써서 이용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수론에서 A와 B가 합동이다 라고 물었을 때 정의는 첫 번째 정의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말은요. 두 수의 차 A-B가 N의 배수일 때, 배수라 하면 얘들아 어떤 거냐면 A-B가 N 곱하기 어떤 수로 나타냈을 수 있을 때, 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다시 A와 B가 합동이다,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건 두 수의 차, B 빼기 A도 상관없어요. A 빼기 B가 N의 배수일 때 A와 B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 자, 5 빼기 1, 4죠. 4의 배수지. 법 4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7 빼기 1, 8이지. 4의 배수지. 그래서 법 4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걸 두 번째로 해석하면 뭐냐면 A와 B는 갑자기 커지네. 잠깐만. 자, A와 B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같아요. 자, 얘들아, 나머지라고 하면 사실은 봐봐. 4의 나머지는 될 수 있는 게 0, 1, 2, 3인 거죠. 이 나머지가 같아야 돼. 볼게요. 5 한번 볼게. 5는 너네 나머지 구할 때 4로 나눈 나머지는 4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지금 뭐죠? 1이죠. 그래서 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7. 4 곱하기 1 플러스 들어오는 숫자가 3인 거죠. 그래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죠. 음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1은 얘들아 나머지가 그대로 1인 거고, 마이너스 1 한번 볼게.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뭐를 해서요 얘들아,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0, 1, 2, 3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이게 3이어야 된다는 거 눈치챘어? 그렇기 때문에 얘의 나머지는 3인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5의 나머지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5와 1은 법 4에 대해서 합동인 거예요. 자, 7의 나머지도 3이고 마이너스 1의 나머지도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과 마이너스 1은 법 4에 대해서 합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즉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뜻은요, A-B
즉 두 수의 차가 n의 배수일 때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a와 b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우리는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합동을 뜻을 배웠으니까 아까는 합동의 기본 정리들을 몇 가지 배워볼 건데, 자, 첫 번째 기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동의 두 번째 뜻 기억나요? a와 b가 마드 n에 대해서,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뜻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a와 b 모두 같다는 뜻이었죠. 자, 그거를 이용하면 이 성질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봐봐. 법 n에 대해서 a와 b의 나머지는 같고요. 법 n에 대해서 b와 c의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면 법 n에 대해서 a와 c의 나머지도 당연히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한번 볼게. 얘는 나머지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첫 번째 정의로 접근을 할 건데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고요. c와 d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에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c, b 더하기 d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이면 1번이고 2번이단데 1번만 우선 보여줄게. 2번은 너네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 그러면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거는 차가 a-b가 n 곱하기 어떤 네모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치? n의 배수니까. c와 d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거는 c-d가 n 곱하기 세모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스킬이 들어가요. 너네는 더하기를 수만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등식 자체를 더해볼게.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걸 더하고 우변에 있는 걸 더하면 돼요. 좌변에 있는 걸 더하면 a-b 더하기 c-d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걸 더하면 n 곱하기 네모 더하기 n 곱하기 세모가 되죠. 자, 얘를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라고 바꿔 써도 되나요? 맞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n을 묶어서 네모 더하기 세모라고 해도 되지.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자세히 봐봐 얘들아.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는 n 곱하기 뭐니까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두 번째 것도 너네가 한번 해봐봐. 하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얘들아, 아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 c와 d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일 때 좌변에 있는 a 플러스 c와 우변에 있는 b 플러스 d는 더한 거는 합동이다. 법 n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 c 어떤 숫자를 더하더라도 a 플러스 c, b 플러스 c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그 다음에 ac, bc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다. 자, 얘들아,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너네? 유사한 성질 배웠어, 1학기 때. 그렇지, 등식의 성질 배웠었지. 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0 제외 다 성립했었지만 합동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합동식의 경우에는 더하기, 곱하기만 성립을 해요. 즉, 임의의 수, 어떤 수를 더하더라도 합동기호가 유지되고요.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합동기호가 유지되는 이 더하기와 곱하기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됐어?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두 개죠? 1번만 보여줘 볼게. 마찬가지야. 합동의 정의 첫 번째로 접근을 해볼 건데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소리는 a-b가 n 곱하기 네모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작을 해줄 거냐?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얘들아, 얘는 결국 a 마이너스 b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네모죠. 잘 봐봐. 다시 한번 적어줄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n 곱하기 네모예요.
n의 배수인 거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는 마드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 성질. 마지막 성질은 너무너무 많이 써요. 진짜 이거는 합동에 관한 정리에서는 필수로 쓰인다고 할 만큼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예제를 보여줄 건데요. 예제에서도 무조건 쓰이는 건데요. 너네가 증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1이 마드 4에 대해서 합동이죠. 왜냐면 3 마이너스 1은 4니까 4의 배수죠. 그러면 3 이러면 지금 이거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3에다가 너네가 어떤 수를 곱해 주어도, 그러니까 어떤 제곱을 해 주어도, 세제곱을 해 주어도 합동식이 성립하고요. 5제곱을 해줘도 합동식이 성립하고요. 3에 70제곱을 해줘도 합동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즉 어떤 제곱수를 곱해 주어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이 좌변의 수는요, 이 좌측에 있는 수는 엄청 큰 수지. 그치만 옆에 있는 수는 엄청 간단하지. 얘는 1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큰 수를 오른쪽에 있는 수로 간단하게 바꿔서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시가 선생님이 다음에 보여줄 예시인데 지금 바로 한번 볼게요. 자, 2의 50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지금 2의 50제곱은 엄청 큰 수잖아. 근데 얘는 마드 7과 어떤 수와 합동을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이 기호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에 의해서 법 7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거는 2의 50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와 이 네모를 7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50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7에 대해서 2의 50과 합동인 수를 찾아서 7의 나머지를 구하기 쉬운 수를 찾아서 7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번 볼게. 예시를 볼게. 어려워 얘들아 이거. 자, 볼게요. 자, 하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 한번 볼게 얘들아. 등호와 합동기호를 잘 참고를 해야 되는데 A와 B가 숫자로서 같아요 얘들아. 숫자로서 같아. 그냥 같은 수인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떤 법에 의해서도 합동인 건 맞죠? 맞아? 법으로서 합동이라고 해서 같은 수는 아니잖아. 즉 예를 들어서 4가 마이너스 1과 마드 5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해서 4와 마이너스 1이 같은 수는 아니지만 4와 4는 같은 수로 같으면 4와 4는 마드 5에 대해서 합동인 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선생님이 보내준 거. A와 B가 마드 n에 대해서 합동이면요, A의 k제곱, 어떤 k제곱을 하더라도 B의 k제곱과 항상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의 50을 예쁘게 바꿔줘 볼게. 자, 2의 50승은요 얘들아, 이런 거는 어떻게 다뤄주면 좋냐면 2의 5의 제곱에 10의 제곱이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2의 5제곱이 32의 10의 제곱이야. 그치? 맞아? 그럼 얘들아 32 한번 볼게요. 32는 마드 7에 대해서 얼마예요? 마드 7에,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32는 법 7에 대해서 32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4지, 4. 근데 선생님이 4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접근을 한 거야. 4지, 잠깐만 얘들아, 너 지금 너무 헷갈리네. 마이너스 28 4라고 할게요. 4죠? 4죠? 자, 그러면 32와 4가 법 7에 대해서 합동이면 32의 10제곱과 4의 10제곱은 법 7에 대해서 합동이죠. 지금 이건 다 법 7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이야.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4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2의 20제곱이지. 맞아? 왜냐면 4의 10제곱은 2의 20제곱과 숫자로서 같으니까 합동기호는 당연히 성립.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의 4제곱의 5제곱으로 바꿔줘도 되죠. 얘들아 16이야 16. 16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지. 그렇기 때문에 2의 5제곱과 같은 거야.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2의 4제곱은 2와 합동 무하드 7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4제곱 5제곱과 2의 5제곱도 무하드 7에 대해서 합동. 자, 그럼 32야. 32를 7로 나눈 나머지가 아까 얼마였지? 4인 거야. 자, 가장 예쁜 숫자 4가 나왔지. 따라서 2의 50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조금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왜냐면 너네는 충분히 잘해. 난 너네들 이제 피드백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나 싶어 진짜.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아이고, 왜 안 넘어가니? 두 번째 문제. 41의 65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똑같아요. 41의 65제곱을 어떤 수로 예쁘게 나타냈을 때 마드 7에 대해서 이 예쁜 수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자, 아까랑은 달리 얘는 조금 스킬이 들어가. 자, 봐봐. 항상 나머지를 이 예쁜 수를 양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41과 마이너스 1은 마드 7에 대해서 합동이야. 왜냐면 41 빼기 마이너스 1, 즉 42는 7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41의 65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65제곱은 마드 7에 대해서 합동이죠.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의 65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은 6과 합동이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얘들아, 나머지를 쓸 때는 0과 6 사이에 써야 돼. 알겠지? 7로 나눈 나머지. 따라서 41의 65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야. 너네한테 주는 퀴즈.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41로 나눠 떨어짐을 보여라.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한번 주자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4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란 소리죠. 2의 20 마이너스 1이 즉 마드 41에 대해서 0이라는 소리예요. 자, 아까 합동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합동식이 성립한다 그랬죠.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은 마드 41이 되지. 즉 나는 뭐만 보이면 되냐면 2의 20제곱이 1, 마드 41과 1로서 합동인가? 이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고요. 그래서 재밌지 얘들아? 나만 재밌었나? 오늘은 정수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수론이 무엇이었냐, 정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정수에 어떤 걸 탐구했냐, 뭐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약수, 소수, 뭐 짝수, 홀수, 그리고 뭐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방정식도 탐구를 해요. 방정식의 개수, 방정식의 유일성, 뭐 이런 거, 그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합동이론이란 걸 배웠어요. 그죠? 합동기호, 법 n에 대해서 a와 b가 합동이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성질들 4개를 배웠고요. 기본 예제도 한번 배워봤어요 얘들아. 자, 어려웠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말도 빨랐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근데 한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다시 보면 너네가 이해를 전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아니야. 너네 교과 과정 안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했기 때문에 한 2-3번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 얘들아, 오늘로써 17차시 수업이 다 끝났어. 선생님이 교육과정 계속 바꿨지. 원래는 너네가 보드게임 반이었는데 계속 바꿔버렸어. 너네가 보드게임보다는 이쪽 수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혹시 수학을 하다가 너네 교육과정 말고도 혹시 더 궁금하거나 뭐 이쪽 학문에 관심이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찾아오면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17사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